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촬영을 하는 시점이 지금 2020학년도를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수학 경우의 수 평가 항목으로 출제됐던 문제고요. 외적 문제인데 외적 문제가 다른 과목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이 이산수학하고 확률통계에서는 외적 문제가 가끔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특정 프로젝트에 지원한 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5명. 5명의 위원이 작업할 수 있는 요일을 각각 0기호로 표시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다음이라는 것은 이 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프린트해서 보고 계시겠지만, 그리고요, 계속해서 보면은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5명 위원 중에서 4명을 선발을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때 서로 다른 요일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5명 중에 4명을 선발을 하게 되면요, 이제 선발된 위원은 일주일에 하루만 작업한다라고 돼 있고요. 4명을 선발을 하면 1명을 배제하는 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구성표를 보시면은 월화수목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ABC 그룹이고, 그쵸? 그 다음에 금토일에 근무할 수 있는 거는 DE 그룹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쵸? 그래서 지금 ABC 그룹에 근무하고 DE 그룹에 근무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일단 우리가 위원들을 선발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ABC가 근무하는 그 형태에 대한 사건하고 DE가 근무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사건하고는 서로 독립인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따로따로 구해서 그래서 이제 서로 곱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ABC 근무와 DE의 근무가 서로 독립이다. 그래서 이제 5명 중에서 4명을 선택을 하는데, 근데 4명을 선택한다는 건 1명을 배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 배제된 1명이 이제 ABC 그룹에 속할 수도 있고요, DE 그룹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나눠 가지고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4명 선발은 한 명 배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ABC 중 한 명을 배제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우선 A를 배제를 할 수도 있겠죠. A를 배제를 하는 경우에는 A를 배제를 하게 되면은, 자, A는 이제 월화수목 중에서, 그러니까 A를 배제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BC를 분포를 시켜야 되는데, BC를 분포시키는 경우는 지금 그냥 바로 세보면 알 수가 있어요. BC를 분포시키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B를 월요일 선택을 했을 때는 C가 화목 이렇게 두 가지로 근무가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A 배제한 경우는 B를 월요일 근무하게 됐을 때는 두 가지, C가 화, 목 두 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B를 수요일에 근무하게 했을 때는 C가 월, 화, 목 해서 총 5가지. 그래서 A 배제한 경우는 5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B를 배제한 경우를 보는데요.
자, B를 배제하거나 또는 C를 배제했을 때 공통적인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A가 그 월화수목이 근무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B를 배제를 하고 AC에 근무한다 했을 때 C의 근무요일을 정하면은 A는 근무요일 3개 중에서 하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그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우리가 그 BC 합해서 이 동그라미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 동그라미 선택하면은 B를 수요일에 근무시킨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 그 BC의 동그라미 수 에다가 A에 대해서 얘네들을 먼저 정하고 나면 A는 3가지로 가능하기 때문에 3 해서 15, 15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A, B, C 중 한 명을 배제했을 때는 전부 5 더하기 15 해서 20가지 경우의 수가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요게 지금 A, B, C에 대한 거예요. A, B, C. 그리고 D에 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A, B, C 중 한 명을 배제를 했기 때문에 D의 근무 형태는 지금 금, 토, 일 중에서 보시면 우리가 D를 얘를 선택을 했을 때는 E는 요거만 선택이 가능하죠. 근데 D를 얘를 선택을 했을 때는 E가 이날도 근무할 수 있고 이날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죠. 3가지. 이거는 D, E.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고배 법칙에 의해서 60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A, B, C 중 한 명을 배제했을 때 경우의 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그 D, E 중 한 명을 배제했을 때 경우의 수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D 중 한 명을 배제했을 때는 A, B, C는 이제 다 근무를 하게 되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A, B, C에 대해서는 A, B, C 근무의 경우의 수는 B, C의 근무 형태를 정하고 나면 그럼 B, C가 두 날을 차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날을 빼고 A는 남아있는 2개 요일 중에서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A, B, C 근무 경우의 수는 B, C의 근무 형태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A의 선택이죠. 그러면은 BC의 근무 형태를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우리가 BC 근무 형태 둘이 근무를 할 때 몇 가지였죠? 여기 B가 월요일 근무하게 되면 2가지고요. B가 수요일 근무하면 3가지에서 5가지였죠. 그쵸? 그래서 BC의 근무 형태 5가지. 그래서 5 곱하기 2 해서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DE는 둘 중에 한 명만 근무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개수인 4가 되겠죠. 그쵸? DE의 근무는 동그라미 개수랑 똑같고요. 이것은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또다시 고배 법칙에 의해서 10가지와 4가지 해서 40이 되겠고요.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60 더하기 40 해서 10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짐없이 경우를 나눠 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를 헤아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그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실수 없이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